한과 함께 무한 루프, 무한대로 계속 생산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장경태 의원은요, 한 장관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뭔가 수상하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 장관과 함께하는 무한 루프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다시 한번 직격했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대로 연예인처럼 행동하는 관종이다, 스타의식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걸 인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직 의원의 국무위원을 향한 저런 표현. 글쎄, 이제 황운하 의원께서는 관종이라는 것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젊은 세대거든요. 근데 그 관종의 의미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친구에게 너 관종이야 이런 바로 이제 멱살을 잡히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세대를 들먹이면서 본인이 썼던 관종이라는 말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그 말을 자주 쓰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같은 나이대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서 그럼요. 이렇게 쓰는 말이긴 하죠. 그렇죠. 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하면 멱살이 잡히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국무위원에게 관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결코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사실 지금 이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이어지는 그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 한동훈 장관을 향한 여러 가지 음모 내지는 근거 없는 낭설,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에서 빈번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한동훈 장관의 태도나 어떤 말에 대해서 비판하기 이전에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준 표를 의회에서 어떤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준 그 무거운 표의 그 무게를 과연 알고서 그 무게를 인지하고서 질문하는 것이냐는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탓 공방하기 이전에 어떤 국회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관종 언제 써봤나 했더니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뭐 놀릴 때 이렇게 친할 때나 쓰는 이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황 의원이 지금 보면은 연 이틀 한 장관을 이 관종이라는 단어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도 궁금해서요.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난 2020년에 이 법원이 한 50대 남성이 나경원 의원 관련 기사에 어떠어떠한 표현을 한 데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표현 중에 관종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의미상 모욕적인 표현이 다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판결은 여러 표현들이 열거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었었고, 관종이라는 말이 단독으로만 들어가게 됐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서 관종은 어떠한 의미로 읽힐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모욕으로 느낄만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법적 다툼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 그런 단어군요. 조심해서 저도 써야 되겠네요. 황 의원의 이 라디오 출연 발언 중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5년 동안 마약 밀수가 5배에 불과하다. 5배 밖에 안 된다. 밖에 안 된다. 이 뭔가 부정적인 의미의 뭔가 보조사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박영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5년 동안 5배 늘었다는 게 불과라는 표현, 밖에라는 표현 쓸 수 있는 수치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경찰서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 마약 관련 뭐 수사의 심각성을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은 아닐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나서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막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마약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거다. 이 얘기를 하는 네.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그 의미로 담겼는지 제가 그 직접 듣지를 못해서 요 워딩만 봐가지고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지금 최근에 그 한 장관과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과 여러 이제 공방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검사 한동훈 매우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 과정에 대해서 정말 수사 잘하셨어요. 그래서 박수 쳐드렸던 일이고요. 지금도 그 수사와 관련해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되셨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국회 오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황운하 의원을 두고서 직업적 음모론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감을 그 단어에 실어갖고 드러내는 그런 한가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예산을 얘기하는 자리였고 예산과 수반되는 정책을 논의하는 그 예결위원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세상에 국무위원이 그 야당 국회의원을 두고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이제 예산이고 뭐고 다 팽개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우리 당 소속이죠. 예결위원장인 그 우원식 의원한테 항의했어요. 아니 선배님 그걸 그냥 보고 두시면 어떡합니까? 퇴장시켜 버렸어야지. 저는 주호영 그 국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그 대표이신데요, 원내대표이신데 네. 이번에 김은혜 수석 등을 퇴장시키고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국회에 대해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라든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회의의 책임자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조금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자제를 하고 좀 쿨한 태도를 계속 좀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말씀 드립니다. 네, 예결위 현장에서는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마약류 밀수 관련해서는 뭐 또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5년 전에는 69kg, 그러니까 마약 밀수 적발량이 69kg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272kg으로 18배 늘었고 금액으로도 한 800억에서 4천억으로 늘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에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있었던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또 다른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마약 혹시 제조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중국에 있는 모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마약을 대한민국에 들이고 있다라는 의혹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 의혹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검찰에 그런 의혹들을 밝히고자 정확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또 다른 의혹. 위원님 그게 의혹입니까? 만약 맞으면 범죄인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약 수사보다 또 그 이상 중요한 게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에 대해서 뭐 마약 수사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언하시고 나서 온 경찰이 마약 수사에 동원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 관한 마약 말씀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틀리면 안 되니까 저 보고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게 의혹. 그게 의혹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게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제가 지금 방금 자료 화면을 봤는데도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어떤 깊이를 제가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여튼 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미뤄 짐작하건데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 와중에 마약 수사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조금 더 정교하게 여쭤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열심히 하는 게 의혹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열심히 했던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실 의혹의 거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의혹을 주장할 만한 자리는 저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질문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좀 부족한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에 소홀했거나 아니면은 마약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이 앞서서 뭐 황운하 의원이 5배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마약이라는 것이 재범이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초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저 장경태 의원의 질문은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있었죠. 김의겸 대변인이 의원 입장에서 얘기한 걸요.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개하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는데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김대기 비서실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기 실장, 7월 19일 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들어봤습니까?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우리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수 거기 있어요? 안 가셨어요? 일정을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정을 그 아마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거 가짜 뉴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을 그렇게 공개하고 말할수록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요즘 그 이상입니다.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의혹을 가짜 풀려면 뉴스입니다. 일정을 네. 공개하십시오. 자, 의혹의 그날 대통령 어디에 있었느냐?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공개 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네요. 근거가 있는 의혹 같으면 일정을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대통령이 그러면 검정색 세단이 한 50대 동원되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술집도 특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허위라고 보는데 이런 허위 주장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일정을 공개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집단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로 음해를 한 다음에 아니라는 증거 대박 이런 식의 의혹 이런 식의 이제 논리 전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 가짜 뉴스인데 이 비밀 이 사항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의 일정까지 밝혀야 되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